야, 땅 오지게 파봐라. 돈 나오냐? 에? 나오는데요? 또 너냐 미국? 형이야.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미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희귀 광물들이 진짜 대거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없는 게 없어 미국에는 진짜. 미국은 2010년도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석유 생산과 수출이 미쳤습니다. 요번에 중동 제끼고 전 세계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천연가스마저도 미친듯이 뽑아내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빼고요. 지금 국제정세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반도체 패권이잖아요.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의 사기적인 지리적 이점 요새 심각합니다. 빨강 사기맵, 방장 사기맵이라는 말들이 너무 맞는 게,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렇게 조그맣고 네모난 칩이 떠오르시거나 아니면 동그랗고 반짝이는 이 웨이퍼, 이런 모양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웨이퍼는요, 반도체를 만들 때 거의 중후반 작업대의 결과물이고요. 일단 반도체라는 건 사막에서 모래를 갖고 와서 고온으로 녹인 다음에 그 모래 속에 있는 실리콘만 따로 모아서 실리콘 결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실리콘하고 갈륨 아세나이드를 넣고 첨단 현대공학으로 마법을 부리면 적당히 이런 모양의 기둥이 나옵니다. 우린 이걸 인곳이라고 하는데, 이 인곳이 소세지같이 생겼잖아요. 이 기둥을 페퍼로니 얇게 슬라이스 치듯이 아주 얇게 잘라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렇게 얇은 원판이 나옵니다. 이 원판이 바로 웨이퍼라는 건데, 웨이퍼는 반도체 칩의 원재료가 되는 판이고요. 피자로 치면 웨이퍼는 도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우가 있으니까 그 위에 토핑을 올려야겠죠. 웨이퍼 위에다가 최첨단 광학 장치로 회로를 그립니다. 이 토핑을 올리는 과정은요,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공정, EDX 공정 같은 수많은 첨단 과학이 다 들어가요. 하지만 그건 마법사와도 같은 공학도가 하실 일이고, 우리는 문과니까 그냥 도우 위에 토핑 올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이퍼 위에 수많은 공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네모난 토핑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네모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를 웨이퍼에서 네모나게 잘라내면 반도체 칩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원통 모양의 인곳을 만들려면요, 이 원통 모양을 그대로 딴 순수한 도가니가 있어야 합니다. 인곳을 만들려고 녹인 실리콘을 담는 도가니인데, 이 도가니도 인곳과 같이 엄청나게 순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실리콘 인곳에 불순물이 안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인곳을 만들려면 그만큼 깨끗하고 순수한 도가니가 필요하단 말이죠. 게다가 인곳을 만들 때 이 실리콘이 녹는 점 온도가 겁나 높다고 하거든요. 약 1400도까지 달궈야 이 실리콘이 녹기 시작하는데, 이 높은 온도를 견디려면 도가니마저도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1400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도가니는 뭘로 만들어지냐? 바로 석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곳을 만들 때 쓰는 주 원료인 실리콘은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요, 아주 순수한 도가니를 만들 수 있는 주 원료인 석영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초고순도의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석영은요, 지구상에서 딱 한 군데에서만 나오거든요. 제목 때문에 예상하셨겠지만 천조국이 그곳이에요. 또 너냐 미국? 형이야. 그렇습니다. 바로 초고순도 석영 광산이 미국에 있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스프루스 파인 광산입니다. 여기 석영은 보통 석영이 아닙니다. 스프루스 파인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깨끗한 천연 석영 광산이죠. 얼마나 이 석영의 순도가 높은지요, 여기 말고 다른 광산에서 나오는 석영들은 보통 순도가 아무리 높아봤자 99.5%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스프루스 광산의 석영은 그 순도가 무려 99.9999%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도 99%가 넘는데 거의 구대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순도가 약 10만 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까지 얘기해요. 아무튼 여기 스프루스 광산발 석영이 아니면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들 여기에서 나오는 석영을 선호하죠. 불순물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괜히 다른 나라 석영 쓰다가는요, 불순물 때문에 반도체를 다 만들어 놓고는 수율이 확 떡락할 수도 있습니다.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90% 이상이 여기서 나온 도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 광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걸 독점하고 있는 미국은요, 반도체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예로 2008년 스프루스 광산에 있는 이 석영 정제소에서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때 화재가 발생하니까 한동안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추가로 이 스프루스 광산 출신의 도가니도 애초에 무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가니의 순도가 아주 높다고 한들 실리콘을 한 번 녹일 때마다 도가니가 조금씩 다른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부식이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도가니를 쓰다 보면 언젠가는 불순물이 실리콘에 섞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반도체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도가니를 계속 사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도가니를 일정 횟수만 쓰고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한 도가니당 수십에서 수백 번 정도 이 실리콘을 녹일 수가 있는데, 쓰고 나면 폐기해야 하는 거죠. 물론 뭐 재활용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도가니를 공급은 받아야 돼요. 야, 마르지 않는 수요. 그리고 그걸 공급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에요. 진짜 게임 뭐같이 한다, 그죠? 너프가 좀 필요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석영은 반도체 말고도 태양광 패널이나 광학 렌즈 같은 첨단 제품에도 들어갑니다. 오직 순도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죄다 이 석영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돌리겠다고 반도체 생산을 겁나 할 예정인데, 반도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순도 도가니는 더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 미국이 갖고 있는 광산의 가치도 더 커질 거고요. 야, 이게 다 미국의 경쟁력이라니. 미국 걱정은 진짜 쓸데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미국에서 리튬이 발견된 것도 엄청나게 화제였죠. 작년 말에 미국 네바다주에서 리튬 매장지가 나오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국에서 뭐든 다 나오고 있어요. 리튬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핵심 원료고요.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슈퍼컴퓨터, 스마트폰 등등 안 들어가는 전자기계가 없습니다. 리튬은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졌었는데, 일론 머스크 형님은 리튬을 하얀 금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죠. 지금 리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2022년을 기준으로 1위 볼리비아가 2100만 톤, 2위 아르헨티나가 1900만 톤, 3위 칠레가 960만 톤, 4위 미국이 750만 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리튬 매장량 4등 딸이었던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전 세계 배터리 안보에 있어서 우리 미국이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우리나라 땅 좀 파 보십시오. 땅 파봐야 돈 나옵니까? 리튬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또 나야. 미국 네바다에서 발견된 리튬의 양은 전 세계 최대의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그 양만 해도 추정치가 약 2천만 톤에서 4천만 톤 사이가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리튬 매장량 1위 볼리비아의 매장량이 약 2100만 톤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은 세계 리튬 매장량 1위를 무조건 갈아치우는 건 예사고, 2등과의 격차도 최대 2.7배나 낼 수 있는 대단한 발견입니다. 미국 정부도 대단한 게, 이 국가적 안보가 달린 리튬 산업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이게 진짜 발견됐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리튬 개발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에게 22억 6천만 달러의 조건부 대출을 흔쾌히 쾌척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땅 파니까 돈이 나왔다고요? 진행시켜. 진짜 신이 사랑하는 나라 미국, 사기도 진짜 적당히 쳐야지. 그 유명한 골드러시라는 말이 여기 미국 네바다에 있는 미국 서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실버피크로 알려진 네바다주는요, 미국에서 은과 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200년이 지난 지금은 이곳에서 리튬이 나오네. 와, 이제는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이 리튬이 그 자리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껏 해야지 진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리튬을 자기 손으로 확보했다는 점, 안보가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리튬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개쩔죠. 여태까지 미국은 세계 4위의 매장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약 1%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리튬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팬데믹처럼 공급망이 취약해지면 제대로 된 리튬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발견 덕분에 이제 미국도 리튬 강국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거든요. 불과 저번 달에 미국에서 또 땅을 파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스냐? 아니죠. 석유도 아니고 리튬, 석영도 아니고 새로운 물건입니다. 아주 새로운
헬륨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과학자들하고 연구원들은요, 미네소타의 아이언 레인지라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묻혀있는 고농도의 헬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개쩌냐면요, 헬륨이라는 원소가 생각보다 전 세계 매장량이 아주 적다고 하거든요. 헬륨은 지구상에서 아주 희소한 자원이라 지금까지 알려진 헬륨 매장량은 미국, 알제리, 러시아, 카타르 등 아주 소수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전 세계적으로 헬륨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공급은 제한적이라 헬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새로운 헬륨 매장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한창일 때 누가 등장한 거냐? 미국이 미국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북미 최대 헬륨 매장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미국의 새로운 헬륨 매장지가 진짜 개쩌는 게 그 헬륨의 농도에 있습니다. 보통 헬륨이 발견되면은 이게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그 농도가 약 0.3%의 헬륨만 나오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이 헬륨 매장지의 농도는요, 약 12.4%짜리였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그냥 뚫어버리는 거였고요. 상업용 헬륨 표준보다 약 30배나 농도가 진한 거였습니다. 과학자들도 12.4%라는 농도를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이 헬륨은 약 11억 년 동안 축적된 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륨은 대체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 헬륨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기체인데요. MRI 장비로 촬영할 때 냉각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및 광섬유 제조 공정, 용접 및 금속 가공 산업, 기상관측 및 항공우주 산업에서 아주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체 상태의 헬륨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헬륨을 풍선에다가 넣고 들이마시면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이 기체 상태의 헬륨을 압축해서 액체로 만들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냉매가 됩니다. 냉매는 쉽게 얘기하자면 무언가를 식힐 때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헬륨은 기본적으로 원자 구조가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활성 기체거든요. 여기서 부활성 기체가 또 뭐냐면 다른 기체들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헬륨 지 혼자만 있겠다는 거지. 제가 이번에도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이 헬륨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는 반도체 만들 때 어떻게든 고순도의 순수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불순물이 같이 딸려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헬륨이 갖고 있는 다른 기체들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부활성 기체라는 특징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이 헬륨을 많이 씁니다.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을 때 산소나 수분 같은 불순물이 웨이퍼에 묻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헬륨 같은 부활성 기체고요. 헬륨은 웨이퍼를 둘러싸고 흐르면서 반응성이 큰 물질들이 웨이퍼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헬륨은 아까 제가 냉매라고 했잖아요. 뜨거운 열을 식힐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식히는데 가장 많이 쓰는데 레이저나 플라즈마로 무언가를 지지기 시작하면 열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때 헬륨을 들이부으면 그 물건이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그 장비를 식힐 수가 있죠. 아주 많은 것을 생략은 했지만 요 정도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실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반도체 산업은 이미 전 세계 헬륨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반도체 돌려야지. 요즘같이 초미세 공정이 대세가 됐던 이 반도체 제조, 헬륨의 역할은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헬륨이 그것도 농도가 최고인 게 없는 게 없습니다. 미국 땅도 겁나 넓은데 무한맵이란, 밸런스가 뭐 이럴 수가 있나?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지만은 2탄도 조금 준비해볼까 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최근에는 담수층과 히토류, 농작물과 미국의 지리적 위치까지, 미국이 진짜 너무 사기야. 이 외에도 영상을 만들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